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용 표현 중에서 출근하고 퇴근 관련된 표현을 좀 공부해 볼게요. 오늘 좀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좀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지금 안 써놨지만 오사키니 시즈레시마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한자죠?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우리가 들어본 것이 이제 센세, 이게 선생님 또는 선생, 이제 센세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 했죠? 센이라고 읽었어요. 얘는 한국어로 먼저 선이에요. 근데 제가 센세라고 할 때는 센으로 읽었죠. 왜냐? 센세 같은 경우는 선생이를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지요. 그러니까 한자에 음으로써 비슷한 발음인 센이 나와야겠죠. 그럼 먼저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게 이제 사키입니다. 사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을 때 오사키니라고 했죠. 오사키니. 그런데 얘는 이렇게 먼저 선자가 혼자 있지만은 뒤에 즈라는 것이 붙었을 때도 한자가 혼자 쓰였으니까 뜻으로 읽어요. 그러면 사키즈라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때는 마즈라고 있습니다. 마즈. 그래서 둘 다 뜻은 사키도 먼저고 마즈도 먼저예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걸 어떻게 했냐? 오, 사키니. 근데 이제 한자 앞에 오가 나왔죠? 그렇죠? 일본어는 대부분 다 한자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앞에 있는 뭐다? 미화한 거죠. 미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거나 남에 대한 뉘앙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근을 하는 시점을 가정하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부장님이도 과장님 늦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밑에 부하 직원이 퇴근 못하고 이런 상황 조금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대충 이제 나 먼저 가도 되겠다, 부하 직원이지만. 그럴 때 뭐라 하죠? 우리 한국어로 생각해보세요. 저기 좀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오사키니 하면은 남보다 먼저. 니는 뭐예요? 자, 이제 앞으로도 나형용사 파트 배우긴 하겠지만은 명사 뒤에 니가 오게 되면은 이때는 부사적 표현이에요. 부사적 표현. 그래서 이때는 부사적 게, 로, 히, 리 등등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로 이해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제일 익숙한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니까 먼저 게, 먼저로, 먼저 히, 먼저 리 이런 말 뭐 등등등 해도 어울리는 거 없죠. 우리는 단순히 먼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키니라고 해서 그냥 먼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뜻이 사키, 마즈, 사키니 다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사키니라고 해서 뭔가 부사적으로 쓰여야지 뭔가 말이 이쁘게 나온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키니라고 해서 먼저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오사키니 하면은 남보다 먼저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실례예요. 실례. 이를 실자 예의 범죄를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잃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실례. 그렇죠? 그 실례예요. 그래서 얘를 시즈 레이니까 자는 처리해야죠. A 조합이니까 이제 시즈 레 시마스 처음 보시나요? 아닐 거예요. 오네가 시마스에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스가 쓰니까 동사 활용됐겠구나. 그죠? 그래서 시마스 하면은 합니다. 편하게 해요. 딱딱하게 하겠습니다. 미래 적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시즈레 시마스 하면 뭐죠?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할게요. 다 됩니다. 상황에 어울리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죠. 그럼 오사키니 시즈레 시마스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 했죠?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죠. 즉 그 상황상 시즈레 시마스를 무조건 항상 신뢰가 들어가 뭐라고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상황에 좀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되는 거고. 만약에 어디 방문했어요. 똑똑 시즈레 시마스 뭐죠? 저기 실례 좀 합니다. 계세요? 뭐라는 쪽 계세요? 즉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시즈레 시마스 한다고 항상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럼 시즈레 시마스에서 누구 방문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계십니까? 라고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시마스도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키니 시제 시마스 하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좀 이제 제가 신입사원을 가정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좀 면 좀 텄어요. 좀 친해졌어요. 회식도 하고. 그럼 미리 사전을 과장님 저 먼저 좀만 해도 우리도 흔히 말 뒤에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본인들도 내가 오사키니 대화 같은 거 그럼 뭐 이런 말 넣어서 대화 오사키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얼마 무려도 상황에 따라서 얘가 아라고 치면 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사키니에서도 아까 전에 말을 미처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먼저라고 했잖아요. 남보다 먼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갔어요. 제가 되게 배가 아파 화장실 갔는데 앞에 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더니 제 표정을 보고 다급한 표정을 보고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사키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오사키니 집에서 오사키니는 영어로 치면 after you예요. after you. 너 다음에 하겠다. 그러니까 너 먼저 해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사키니도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회견을 할 때 보통 이제 오사키니 시대 시마스를 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 먼저 선자 지금 나왔는데 요 녀석 가지고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먼저 선자라는 거는 오랜만에 보지. 일본어에서 보면은 이 먼저 선자라는 거는 뜻으로 보면은 어떤 장소,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곳,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뭔가 붙어서 어떠한 곳이라는 의미의 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보시면은 렌라크 사키, 쯔토메 사키, 바이토 사키, 유키 사키라고 돼 있어요. 일단 뭐 읽는 법만 적어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는 렌, 라크, 그다음에 사키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눠서 세 글자로 된 단어지만은 렌라크 하면 한국어로 볼까요? 연락. 역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으로도 연락, 곳. 연락할 수 있는 곳. 즉 연락처가 돼요. 연락처. 그 다음에 얘는 한자인데 그 뒤에 히라가나가 나왔어요. 즉 오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먼저 선자가 있네. 그 선생님은 얘 혼자 쓰였네요. 그럼 뜻으로 읽어야겠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얘 부지런할 근자인데 요 부지런할 근자가 들어간 단어는 쯔토메루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녀석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명사로 활용돼서 쯔토메만 나는 거예요. 매자 공통되죠? 그러니까 요때는 쯔토라고 읽어야죠. 그래서 쯔토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쯔토메루는 부지런하게 뭐라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인데 그러면은 명사화가 됐잖아요. 그럼 일함이잖아요. 일함. 그럼 일함. 이게 곳이라고 했죠. 그럼 일하는 곳이 되죠. 그래서 쯔토메 사기라고 하면은 근무처가 돼요. 근데 근무처란 말이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할 때 그냥 직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카타카나네요? 외래어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바이토라고 합니다. 바이토. 바이토 다음에 혼자 있죠? 그러니까 바이토 사키. 바이토 사키. 그럼 뭐예요? 알바처? 알바하는 곳. 그렇죠? 그냥 알바 어쩌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이제 갈행자가 쓰인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이끄라고 합니다. 이끄. 가다. 그런데 요거를 회화적으로 읽을 때는 유끄라고도 읽어요. 유끄. 이 유끄가 명사화돼서 유키가 됐어요. 유키. 그럼 가다가 이제 명사는 감. 감이고 얘는 곳이잖아요. 즉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키사키. 이것도 이키사키라고 안 합니다. 왜냐? 일본인들 그렇게 안 읽으니까 그냥 유키사키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유키사키는 뭐예요? 이거 빼고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뭐 히라가나나 뭐 이런 게 써 있다. 그럼 무시하세요. 그럼 뭐죠? 행선. 우리 행선 들어간 단어 뭐 있죠? 행선지. 그렇죠? 그래서 유키사키는 뭐냐? 키로 바꿀게요. 유키사키는 목적지, 행선지.
뭐 여담으로 하면은 요 유키, 요 사키를 빼고 유키라고만 해가지고 어디 어디 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대행시아 같은 걸 타려면은 플랫폼 같은 데 오고 있기 때문에 전광판 있죠? 거기에 어디 어디 행. 우리도 뭐 지하철 타면 방화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이 뭐 유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나크 사키, 쯔토메 사키, 바이토 사키, 유키 사키. 좋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해하는 것 좀 약간 고급진 것도 해볼게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얘는 취할 취자. 우리가 뭐 취득생활 이런 거 단어에 나오는 취자예요. 얘는 끌인, 당길인, 만류인력의 법칙할 때 인자예요. 그러면은 얘도 한자 다음에 오크리가 하나 있고 한자 다음에 오크리가 하나 있고 또 한자. 그럼 얘들 다 동사가 명사가 된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요 오크리가나 리나 키가 없이 그냥 한자로만 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읽느냐? 토리 리자 히 또 키자 있죠? 그 다음에 사키 토리 히키 사키가 돼요. 토리 히키 사키. 이건 뭐냐? 원래는 이제 토루 취하다라는 동사와 히끄 끌다 당기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돼서 합쳐졌고 복합 명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동사 되면 우리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용법에 대한 그 용어를 좀 익혀두세요. 그래서 토리 히키 사키 일단 보시라는 걸 알죠? 그럼 토르는 취해요. 끌어당겨요. 제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 손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없으니까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손에 없으니까 내 쪽으로 오라고 끌어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겠죠? 남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럼 왔어. 그거 가진 사람이 왔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뭘 해요? 딜을 해야죠? 딜하는 게 뭐예요? 거래죠. 그래서 토리기 하면 거래예요. 거래. 그럼 뭐야? 거래 곧 거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거래처죠. 그래서 토리기 사기가 거래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한자 앞에 오 있네요. 아 미워하겠구나. 뭐 이쁘게 말하거나 남에 대한 뉘앙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좀 지우고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말이 좀 떨려요. 왜냐면은 이 건물이 저녁 8시인가부터는 난방을 안 해요. 지금 되게 추운 상태에서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얘를 토, 이,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오토이아와세 오토이아와세 사키가 되겠죠. 오토이아와세 사키. 그래서 토이아와세라는 건 원래 토이아와세루라는 동사가 또 명사가 된 거예요. 거기다 곧이라는 게 붙었어요. 토이아와세루라는 건 뭐냐면은 물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 이거를 어울려. 즉 사람들이 물어본 거 어울리게 하려면 어때요? 다 취합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다 취합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때 어디다 연락하겠어요? 여기다 연락하겠죠. 우리가 궁금한 전화한다거나 물어보면 다 취합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 하죠? 문의한다고 하죠. 그래서 터이아와세르는 문의하다예요. 그래서 남들이 문의, 그죠? 명사되니까 문의 하는 곳. 그게 뭐죠? 문의처.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고객 상담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고객 뭐 응대실, 고객 만족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무슨 과자라든지 무슨 어떤 상품을 사셨어요. 뒷장 보면은 제조 회사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죠. 제조 회사 밑에 보면은 전화기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다 오토야와세 사키 뭐 이런 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녀석을 해볼게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저희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근할게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말 했죠? 그러면은 나 혼자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하면 원래 안에서 좀 더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 하죠? 들어가 하죠. 또는 고생했어 하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얘도 또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츠카레사마예요. 오츠카레사마 들어본 적 많죠? 오츠카레사마입니다.
거기다가 대시다 명사니까 사마는 뭐뭐님이라는 명사니까 내시다 해서 존댓말로써 과거를 썼어요. 따 들어간 과거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한자 중간에 또 오크리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얘는 쯔카레르라는 품사 뭐죠? 동사가 또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쯔카레르에 쓰인 요 한자가 뭐냐면은 우리 피곤하다 할 때 피, 또는 피로하다 할 때 피 있죠. 그죠? 그 지칠 피자예요, 피자. 그래서 쯔까레르는 요거 의미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가 아닙니다. 피곤하다와 얘는 우리가 공부할 뜻은 피곤해지다예요. 지치다, 피곤해지다. 피곤하다와는 의미가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지? 피로해지다, 해지다, 지치다. 예. 피곤하다 아니에요. 피곤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는 어떠한 님이라는 뜻으로 해서 상대방의 한 행위를 또 높여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너, 쯔까레, 피곤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사마, 피로한 게 한 행위를 했어요. 그랬다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이해 잘하라고 하셔서 잘하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고지것대로 외웠겠죠.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의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 잘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무슨 알바를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이때 보니까 수고라는 말은 뭔가 상대적으로 위치가 내가 위쪽인 느낌에서 뭔가 아랫사람한테 하는 느낌인 단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다른 말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후에 다시 봤을 때는 이거는 수고보다는 아예 공부하실 때 애쓰셨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츠카레사마 데시다라고 해서 님 피곤한 행동을 했어요 해서 수고하셨습니다도 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낫다라고 봅니다. 이 문장에서 존댓말 담당하는 파트가 뭐죠? 데시다잖아요. 그럼 얘를 빼면은 반말이 되겠죠? 아까 전처럼 한 6개월 지나 좀 친해진 직장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과장님 부장님한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오사키니 하고 막 실실 쪼개면서 가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그러겠죠. 오츠카레 하겠죠. 오츠카레 사마 하겠죠. 근데 더 친해. 그러면은 사마도 펴서 오츠카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말을 쓸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당연히 애쓰셨습니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한국어로 얘기했잖아요. 고생했어. 들어가란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때. 좋죠.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쿠로사마 데시다라는 걸 할 거예요. 고쿠로사마 데시다. 자, 또 한자 앞에 고가 나왔네요. 오가 아니라 뭐죠? 미화어죠. 어쨌든 오나 고나 다 미화어니까. 자, 고도 미화어예요. 이쁘거나 남에 대한 뉘앙스. 자, 얘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쓸 고자예요. 쓸 고자. 그 다음에 얘는 힘쓸 노자예요. 힘쓸 노자.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한자와는 약간 틀려요. 비슷하지만. 그럼 뭐예요? 힘쓸 고자예요. 힘쓸 노자. 고노예요. 고노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어로 읽어봤는데 그 한자가 우리 안 쓰는 단어 같아. 이럴 때는 순서를 뒤바꿔보세요. 그럼 이해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뭐죠? 노고가 돼요. 노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인 생활할 때 이제 일반 사병이니까 뭐 별 달리신 장군님들 오시면 막 청소하고 뭐하고 난리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꼭 이제 사람들 장병들 모아놓고 그러죠.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노고잖아요. 그 노고. 그 노고가 뭐죠? 고생한 거죠. 고생. 그죠?
그래서 뭐 노고, 그래서 고생도 될 수 있고 수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고쿠로 적어줘야죠. 읽을 거 쿠. 그 다음에 로 고쿠로 다음 처리해줘야겠죠. 오우조합이니까 고쿠로 다음에 사마. 그래서 그 행위를 높여줬죠. 그럼 또 과거 존댓말 되시다. 그러면 고쿠로 사마 되시다 하면은 님 뭔가 고생 수고라는 행위를 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고쿠로 사마 되시다. 그러면 요때는 뭐죠? 수고라는 말이 나왔어. 즉 얘야말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수고했어요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고쿠로 사마 되시다가 돼요. 고쿠로 사마 되시다. 그런데 고쿠로 사마 되시다를 그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인가? 아니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워킹홀리데이를 하든 누구 밑에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놀러 갔다고 해서 난 손님은 왕이라고 해도 내 손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대하듯이 할 필요도 없고, 즉 우리가 들을 일도 없고 쓸 일도 없는 말이에요. 물론 무역 관계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얘는 쓸모없는 애예요. 그래서 워낙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거꾸로 삼아 되시다가 우리 시쳇말로 그 수고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하대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알려는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앞서서 배운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이거를 위주로 많이 쓰자고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댓말 파트가 되시다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사마 하면은 수고했어 뭐 이 정도만 많이 되겠죠. 하지만은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뭐 아주 큰 회사가 아니라 좀 중소규모 회사면은 사장님하고도 친할 수 있잖아요. 회식도 하고 뭐 등산도 같이 하고 등산을 같이 하면 좋나? 또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나를 알고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편하게 사장님도 제가 네 어사키니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사장님은 저한테 오츠카레 사마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사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보다 더 친하다 그러면 사마 안 하고 거꾸로 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고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보통은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 정도로 다 끝나요. 이렇게 해놓고 외우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업 방향은 그게 아니니까 좀 더 회화적인 것, 드라마에 나오면 조금이나 더 이해하는 단어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이 녀석을 볼게요. 둘 다 품사가 뭐죠?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읽어보면 되죠. 끝만 한자 몰라도 루죠. 루니까 뭐예요? 모음이 우가 쓰였어요. 즉 동사죠. 동사. 길이는 상관없고 맨 끝이 우다. 읽어보면 알아요. 그게 동사예요. 자, 얘는 끝날 종자가 들어간 오와르 끝나다. 오와르. 그다음 얘는 아가르예요. 아가르. 오와르 아가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동사 활용형을 제가 그냥 써버릴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설명 지금 드릴 수 있는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오와르는 끝나대. 자, 그럼 아가르는 뭐죠? 윗상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위에는 오르죠. 오르다? 가능해요. 물건 같은 거 올리다? 가능해요. 그거는 너무 이제 한자 뜻에만 집중한 거죠. 근데 학창시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봐요. 뭐 10시 시험인데 9시 55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시험 전에 공부하던 거 다 집어넣거나 그만하고 딱 이제 펜만 딱 있고 이제 시험 준비 딱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뭐라 할 때까지 막 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뭐 이렇게 책상에다 보고 있거나 들고 이렇게 보든 하죠. 그럴 때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러죠. 자, 하던 거 다 올려놓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뭐예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때 올려놔라고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했던 말은 뭐죠? 하던 거 다 그만해.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어떤 행위를 그만하다 멈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도 이 아가루라는 동사는 멈추다, 어떤 하던 행위를 그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루가 거기서 파생이 돼서 퇴근하다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좀 늦었지만 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내가 먼저 퇴근 못하고 있어. 그때 이제 부장님이나 과장님 눈치 보는 것 같으니까 자 하자마자 올려놓으시고 이제 들어가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다보다 올려놓으세요 라는 순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뭐죠? 아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퇴근이구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루도 퇴근하다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5하루는 말 그대로 일 같은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면은 퇴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5하루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과거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오왔다라고 바뀌어요. 어쨌든 따가 들어서 과거라는 건 알겠죠? 오왔다 하면 뭐죠? 끝났다, 끝났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끝나다라고 내가 동사를 외웠으니까 끝났어, 끝났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당연히 6시, 7시에 퇴근하잖아요, 대부분. 그 시간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전화 와서 갑자기 왔다요! 요를 또 붙였죠? 왜냐? 상대방은 내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간에. 그러니까 왔다요 하면 뭐죠? 끝났어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죠? 지금 당연히 평일에 일하고 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왔다요라고 들은 상대방은 아 얘가 이제 끝났구나. 즉 일이 끝났으니까 퇴근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끝났다. 끝났어도 되지만은 퇴근했어 라고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왔다. 뭐 요를 붙여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되겠죠. 왔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아가루는 뭐냐? 아까 전에 상황에서 보면은 누가 얘기해? 학생들이 아가루란 말 썼어요? 하던 거 다 올려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했죠? 학생과 선생님 보면은 위치상 누가 윗사람이에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아가루 같은 경우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직장 상사가 이거는 때형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가떼라고 하면 뭐냐? 어디 올라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다 올려놓고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퇴근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떼 하면은 퇴근해가 되는 거예요. 퇴근해 집에 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재밌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동일한 한자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본인들하고 우리가 문화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의아해하는 단어 사용도 있어요. 자 한자를 좀 읽으실 수 아시는 분들은 좀 쉬우실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읽는 것만. 자 첫 번째는 퇴근, 퇴사, 퇴직이에요. 자, 적어볼게요. 한국어로도 퇴직, 퇴근, 퇴사. 좀 오늘은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 펜을 다른 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잠깐 해볼게요. 자, 일본인들이 뭐 이제 자기 퇴근한다 할 때 퇴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쓰죠. 하지만은 방금 전에도 배웠잖아요. 오왔다요 했을 때 그때 한자 몇 개 있었죠? 한 개. 근데 퇴근 한자 몇 개예요? 2개죠. 2글자, 3글자의 한자가 많아질수록 그런 걸로 이루어진 많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어렵게 생각해요. 되게 딱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이 퇴근을 아까 전에 나왔던 아갔다요, 오왔다요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퇴근은 많이 안 쓰느냐? 쓰죠. 딱딱하니까 어떤 거에 쓰겠어요? 공문서 아니면 회사 내 공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누구랑 이제 라인, 뭐 카톡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딱딱하게 말해야 된다 할 때 당연히 쓰겠죠. 퇴근으로.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있는 곳은 뭐냐면은 일본은 아직까지 좀 아날로그를 좀 좋아해요. 우리 뭐 전산으로 많이 되죠. 근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타임 레코드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게 조그만 종이 쪼가리 있어서 나 알바하는 데서 출근했다면 그 카드 찍찍 윙 해서 안에서 잉크 빡 박히고 찍 나오는 시간 딱 박혀 있고, 그죠? 거기 그런 표에 보면은 그것도 약간 공적인 거기 때문에 출근 퇴근 이게 다 한자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퇴자는 다이, 근자는 킹, 다이킹 이게 퇴근이에요. 다이킹 퇴근. 그럼 얘는 뭐냐? 같은 한자죠? 그럼 요거를 봐도 타이라고는 읽어야겠다. 사자는 회사 사자. 그래서 얘는 샤라고 합니다. 샤. 그래서 타이샤예요. 그러면은
퇴사라는 단어 우리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퇴사는 1번 회사를 그만둔 거로 이제 사용되고 일본어에서 그렇게 사용. 하지만 제가 일본어가 적었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다른 뜻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이해할 때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떠난 게 얘처럼 오래전에 떠날 수도 있고 한창 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오늘 회사를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나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 떠나는 건 뭐예요? 그냥 퇴근이죠. 그래서 얘가 퇴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타이팅도 있고 요 타이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퇴근할 때는 뭘 써요? 하면은 타이샤를 주로 씁니다. 타이샤를. 무슨 얘기냐? 퇴근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부지런하게 그런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에서 떠난 거예요. 일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 회사 내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근무하는 자리에서 떠났어. 영업시간 끝나서 6시 돼서 끝났어. 그럼 내 자리에 떠나는 순간 퇴근인 거예요. 퇴근. 근데 내가 사무실 높은 데 있으면 한참 내려가야 되고 중간에 뭐 아래층에 있는 뭐 동기를 만나는 이 시간을 약간 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까지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퇴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회사에서 떠나는 거가 퇴사한 거예요. 퇴사. 그래서 타이샤라고 합니다. 헷갈리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쓴다? 타이샤를 많이 쓴다. 퇴근이라는 것 자체를. 그 다음에 퇴직이에요. 퇴직. 퇴짜 똑같네? 그럼 어떻게? 타이. 직자는 이제 압시다. 쇼크. 일단 기억이기 때문에 쿠가 받침 옆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이 쇼크. 이건 퇴직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됐다든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업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 은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은퇴, 퇴직도 그렇게 쓰고, 방금 은퇴는 나왔네요. 은퇴라는 말도 쓰죠. 은퇴는 일단 퇴자가 또 들어왔네. 그러면 따이가 되겠죠. 은은 뭘까? 라는 일본어로 잉입니다. 잉. 그래서 잉따이 하면은 은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순서가 좀 바뀌었나? 보지만 이제 회사에 가는 거 공부해야 되죠? 회사에 가는 거. 출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출근입니다. 자, 근자가 나왔네요. 아까 나왔죠? 퇴근할 때 근자 어떻게 있죠? 킹이었죠. 킹. 사자 나왔었죠? 샤. 그럼 요거 아니에요. 출자는 슈갱이에요. 슈갱 이게 출근. 그럼 출사는 뭐겠죠? 슈샤. 그래서 슈갱, 슈샤. 요건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은 출근과 출사 이것도 또 아까 전에 퇴근, 퇴사처럼 틀린 거예요. 출근 이거 뭐 타임 레코드 이렇게 찍혀있는 딱딱한 말. 그죠? 그러면 출사는 뭐다? 일반적으로 회사 가는 거. 목적지가 정해있잖아요. 회사. 그래서 출근을 하는 거는 내가 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노동 그 계약서에. 그럼 난 출근한 거는 9시인 거예요. 9시 되면 난 출근한 거예요. 출근. 근데 내가 회사를 막 가고 있어. 8시에 집에서 나와서 막 출근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아직 우린 출근 중이라고 쓰지만은 일본 사람보다 출사라고 쓰는 거예요. 사진 찍는 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자가 아예 틀려요. 이 출사는 이제 회사를 가는 거. 회사 도착을 했어. 9시 땡 하고 도착해서 이제 일할 준비가 됐어요. 일할 준비가 된 상황을 출근한 거예요. 출근. 그래서 요 개념도 아까 전에 퇴근, 퇴사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근과 출사란 말 우리 좀 애매하지만은 슈샤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돌아갈 귀자. 회사 사자 또 나왔네요. 그럼 샤네. 얘는 키라고 합니다. 키샤. 물론 키샤라고 하면 뭐 기차라는 단어도 키샤라고 있긴 하지만은 요때는 요거 한자 읽는 법대로 읽어야 되니까 키샤.
그래서 이건 뭐죠? 귀사예요, 귀사. 어디에 가는 거야? 회사에 돌아간 거죠. 귀사, 귀사. 그래서 키샤 하면은 내가 뭐 어디 갔다가 뭐 어디 다시 회사로 오는 거죠. 그게 키샤죠, 키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척기, 척기, 척기. 얘는 바로 직장, 바로 돌아간대. 근데 이 녀석은 어디에 쓴다고 했죠? 집을 기준으로 한댔잖아요. 집을 기준으로. 물론 얘도 집을 기준으로 쓰지만 뒤에 목적지 확실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회사로 돌아간 거고, 얘는 뭐죠? 바로 어디로 가? 집으로 간대. 물론 사람 사정상 바로 집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회사는 들른다 안 들른다? 안 들러요. 그럼 우리 영업직이라든지 외근직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거래처 방문했는데 회사 갔다가 퇴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 뭐라 하죠? 현장 퇴근, 현지 퇴근. 나 지금 바로 집에 가. 이런 말 하죠. 이게 얘인 거예요. 적기. 그래서 키샷, 적기. 자,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아, 맞다. 아까 전에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미처 얘기 안 한 게 생각이 났는데, 맞다. 요걸로 하죠. 이 퇴사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것과, 당장 오늘 이제 집에, 회사에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얘를 얘기할 때 그래서 앞에다가 단서를 많이 붙여야 돼요. 누구 찾는데, 그 사람 퇴사했어요 하면은, 의미를 모르잖아요. 얘가 뭐 그만뒀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그만두고 집에 갔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들어간 멘트를 쭉 쓸 때는 보통 앞에 단서가 많이 들어가요. 오늘은 퇴사했어요 하는 오늘은 퇴사했어요 하면은 오늘 퇴근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 일주일 전에 퇴사했어요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 회사 그만뒀다라고 이해하겠죠. 그렇게 조금 예를 사용할 때는 좀 유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까지 했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아시면은 뭐 출퇴근에 대한 얘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내끼 마세요.